그래서 이제 퇴사를 한다고 주변에 말을 했을 때 유튜브도 하고 싶다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대부분의 반응이 다 미쳤냐, 그 좋은 데를 왜 너 발로 나오냐, 너 유튜브 해도 7, 8천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 쓰지 말라 했는데. 안녕하세요, 퇴사한 김동주입니다. 아무튼 지금 조난당한 지 퇴사한 지 한 46일 정도 되었고요. 여기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라는 도시의 바냐 비치라는 데고요.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 추운 도시네요. Q&A를 이렇게 빨리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댓글에 간간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빨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빨리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내일 점심 메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확실히 PD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았고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빨리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예능 PD를 꿈꿨었는데 대체 예능 PD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한 게 많았고 답답한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심정도 너무 잘 알고 조금이라도 잘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1,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입니다. 가벼운 질문들로 여러분과 저와 벽을 조금 허물어 보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MBTI가 뭔가요? 저는 MBTI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대 초반에는 ENFJ가 가장 많이 나왔고 요새는 INFJ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E랑 I, J랑 P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는 편입니다. 김치볶음밥 재료 뭘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스팸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캐릭터에 빠지신 이유가 뭔가요? 편집 때문에 좀 바빴을 때 그때 좀 힐링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우연하게 조그만 캐릭터를 알게 됐어요. 스토리텔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초식 동물인데요.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슬로건이 나는 초식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너를 죽일 수 없다는 건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총을 들고 다녀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게? 그게 약간 저는 현대인을 잘 반영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인들이 되게 공감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굿즈를 처음 20만원어치를 막 샀었어요. 콩콩 밥밥 때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 편집방이 조그만 굿즈들로 막 엄청 도배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조그만 작가님이 보시고 따로 택배를 보내주셨었어요. 제가 없는 굿즈들만 모아서 작가님이랑도 지금까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으시신데 비결이 있나요? 이건 제가 지어냈고요. 인생 영화 드라마 책. 영화는 드래곤 길들이기. 드라마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책은 우리들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입니다. 챕터 2, PD입니다. 제가 PD가 왜 되고 싶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예능 PD가 너무 되고 싶었고 예능 전성기기도 했고 그래서 예능 PD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막 알아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누가 꿈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능 PD라고 대답을 하고 나 예능 PD 될 거야, 예능 PD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냥 거의 뭐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끼워 넣을 수 있는 질문이 어떤 후배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게 아마 저 맞을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제일 배드민턴을 잘 치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시대회에서도 막 1등하는 1등하는 고등학교였던 거예요. 전 진짜 배드민턴에 미친 사람처럼 점심시간에 치고 쉬는 시간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 10분 치겠다고 밑에서 더 10분 치고 그럴 정도로 배드민턴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큰 착각에 빠졌었거든요. 약간 안세영 선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에 씌여가지고 그 선수반에 소속을 해서 막 시대회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당연히 예선 탈락을 했고 막 솔직히 그렇게 예능 PD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적 맞춰서 대학에 가고 전공이 일본학이었습니다. 방송이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게 이제 새내기가 되고 1학년도 그냥 놀면서 보내고 2학년도 이제 놀면서 보내고 3학년도 놀면서 보내고 이제 22살로 기억하는데 제가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어떤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TVN 골드핑거라고 써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대학생 대외활동이었던 거예요. TVN에서 모집하는
6, 70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16명 뽑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PD 관련은 아니었고 마케팅 활동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나 진짜 여기 공채로 무조건 써야겠다. 무조건 방송국에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빨리 해야지 하고 학교로 돌아가려던 찰나에 이제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 이제 실제로 거기 직원분이셨는데 그분이 알쓸신잡 3에서 인서트 알바를 구한다. 이제 인서트란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알바를 3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서트 알바를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막 부산, 서산, 당진, 강화도 이런 쪽을 다니면서 인서트만 찍는 한 달 동안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알쓸 팀에서도 또 FD, 백동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막 이렇게 막 뺨을 꼬집으면서 막 안 했었어요. 빡세긴 했지만 그렇게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나 이제 진짜 학교로 돌아가서 빨리 졸업을 해서 공채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그 정도 지났을 때 혹시 유퀴즈2 할 생각이 있냐 막내 PD로 저를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유재석 님이 나오는데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휴학을 때리고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 시즌을 같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1학기는 휴학을 하고 2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메인 선배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본편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고만 편집하는 걸로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유퀴즈 한 시즌까지 하니까 와 진짜 좀 힘든데 너무너무 보람차고 행복하다. 더 열망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진짜 졸업하고 간다. 진짜 학교 간다. 이제 딱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학교를 가려던 찰나에 알쓸 때 하셨던 메인 선배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혹시 너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고 주변에 대학생 친구들 중에 시보야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가 없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했는데 찾아봤는데 거울을 봤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 시보야인데 내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배한테 혹시 제가 해도 되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시보야에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제가 사실 제 욕심이죠. 왜냐면 일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나? 사람이 꼭 대학을 나와야 되나?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막 자퇴도 생각을 막 하고 있었고 선배들한테 막 고민 상담도 엄청 했었어요. 자퇴할까 말까. 근데 모두가 말리기는 하더라고요.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졸업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거고요. 대외 활동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내 활동은 안 했어요. 1학년 때 과대 했던 거 빼고는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학교랑 정말 안 친했어요. 홍대병이 심해가지고 나는 학교 밖으로 나간다 해서 강연기획 동아리에서 영상팀에 있었고요. 거기서 프리미어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TVN 골드핑거 이렇게 했었습니다. PD가 된 이유는 사람들을 웃기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기세로 웃기는 편은 아니고 조용히 좀 약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아이였는데 그렇게 웃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능을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예능 프로를 너무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랐고 이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래서 하고 싶었었지 하면서 많이 느껴요. 학벌 전공이 중요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학과고 사실 지금도 제 전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어학 점수 딴 거 빼고는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없다. 그리고 진짜 뭐가 됐든 전공은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예능 프로가 정말 많잖아요. 장르가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공을 가시고 그 분야를 한번 파보시는 것도 나중에 예능 PD가 됐을 때 언젠가는 필요한 날이 옵니다. 학벌 PD 하길 잘했다 싶은 순간과 후회되는 순간. 잘했다 싶은 순간은 제가 편집한 파트가 반응이 좋을 때 왜냐면 저는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제가 편집한 파트가 몇 번 바이럴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좀 짜릿하고 아주 기분이 좋죠. 그 결과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긴 한데 대신에 그 보상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막 감독님들이랑 아니면 같이 일하는 PD들이랑 작가님들이랑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와, 우리 진짜 합 잘 맞는다. 이번에 내가 드론 진짜 잘 띄웠다. 누군가 놓친 일을 내가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PD로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리고 후회되는 순간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퇴사하고 싶다, 이런 순간은 있어도 후회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후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서 그런가. PD에게 중요한 역량, 밥을 시켜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모두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잘 저는 적응력을 꼽겠습니다. 만약에 뭐 요리 예능만 하다가 서바이벌 예능을 가면은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본 시스템은 같지만 서바이벌 예능을 오래 한 사람이랑은 비교가 많이 될 때도 있고, 각 예능팀의 색깔도 너무 다르고 새로운 팀 갈 때마다 어디서든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하고 감을 빨리 잡고 편집 톤을 잡느냐. 한번 감을 못 잡으면은 그게 되게 괴롭거든요. 아, 나는 PD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게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PD의 현실, 딱 PD로 일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긴 했어요.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싶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봐왔던 예능 PD는 나영석, 김태우니까 연예인들이랑 앞에 나와서 소통도 많이 하고 헤드폰 이렇게 껴가지고 채널 1번 켜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막내는 그렇게 되려면은 최소 이제 7, 8년이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방송일 시작하고 되게 현타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중간에 도망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왜냐면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생각보다 밤도 너무 많이 새야 되고, 워라벨이 365일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촬영 편집 앞뒤로는 있어요. 충분히 그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김태호 PD님, 나연석 선배님 10년,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원탑인 이유가 7, 8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들처럼 되는 게 0.0000001%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왜냐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꿨으니까 당연히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성공할 수 있을까? PD로서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고,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그 복지, 에그가 CJ ENM 손자 기업이에요. 그런 CJ 계열사들의 할인 혜택?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에그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구나. 아, 법카. 새벽 퇴근할 때 택시비 지원은 당연하고, 식비에 제한이 없고, 제작비가 아주 넉넉합니다. 역시 영석 선배님. 살짝 후회될라 하네. 일하면서 있었던 썰들도 풀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데요. 여행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썰을 푼 게 몇 개가 있어요.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짐 싸기 팁들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국내 촬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했던 지락실 아부다비랑 리스본 간 게 첫 해외 촬영이었습니다. 여행은 제가 다녀보니까 해외 촬영용으로 28인치 캐리어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는데 왜 그랬을까? 나 왜 그랬지? 그냥 제가 그 파타고니아 큰 가방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가져왔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수영복도 챙겼는데 지금 수영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면은 못 봐요. 이제 캐리어의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인류애를 느끼는 거예요. 막 캐리어 낑낑대고 있으면 누군가는 와서 도와주거든요. 인류애를 느끼고 싶으면 캐리어를 챙겨오세요. 약간 가져올 걸 리스트가 있는데 가슴 마스크 챙길 걸, 그리고 채원이가 챙겨준 것 중에 세탁기에 넣으면은 알아서 녹는 세제인데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채원아 진짜 고맙다.
나중에 제 크루를 만들 생각이 있냐는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있어요. 진짜 제 꿈이 저의 제작사를 차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능력치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구나 나랑.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힘이 됐습니다. 진짜. 앞으로 뭐 하고 싶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숨 쉬듯이 말했던 게 있었어요. 연애 프로랑 서바이벌 프로 너무 해보고 싶다고. 조금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연애 프로나 서바이벌 프로를 하는 제작사나 그런 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 이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서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무튼 엉덩이야. 크로아티아에서 Q&A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3만 4만을 달성을 하면 Q&A를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에그 퇴사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도 있어요. 약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제가 에그에서 일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부모님이 어딜 가든 제가 자랑거리였단 말이죠. 영석 선배랑 일하는 게 그냥 그게 되게 불효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힘들었지만 이거는 내 인생이고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갑자기 감성적인 BGM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기로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한다고 주변에 말을 했을 때 유튜브도 하고 싶다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대부분의 반응이 다 미쳤냐. 그 좋은 데를 왜 너 발로 나오냐. 어느 회사나 가도 그럴 거다. 너 유튜브 해도 7, 8천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 쓰지 말라 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걸 보면서 퇴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